제가 매일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킨 단 하나의 습관은 바로 퇴근하고 다양한 부업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부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혹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보셨나요? 회사 월급 말고 추가 수익이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내 적성에 맞는 부업은 과연 무엇일까?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다양한 부업들과 그 중에서 저한테 맞았던 부업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솔직하게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매일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킨 단 하나의 습관은 바로 퇴근하고 다양한 부업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부업이 좋을지 몰라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해봤는데요. 크라우드웍스,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쿠팡, 전자책 출판, 재능마켓에서 팔 수 있는 거 팔아보기. 이 밖에도 진짜 많은 걸 해봤는데 하나씩 해보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다 직접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처음 부업에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 부업이라는 세계에서는 로우 리스크라는 거는 간단해요. 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업을 하다가 날리는 거는 시간뿐이어야지 돈까지 잃으면 너무 타격이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시간마저도 경험으로 쌓이는 거라서 리스크가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이 리턴이라는 거는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월급 정도의 추가 수입이면 하이 리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월급만큼만 더 벌어도 퇴사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이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랑 비슷한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MBTI 다들 아시죠? 저는 MBTI가 ENFP인데, 자유롭고 재미있고 그런 일을 이제 해야 이제 저도 좋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단순 반복이고 몸이 힘든 이런 노가다는 저한테 정말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N이랑 P 성향의 사람들이 부업에서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됐을 경우인데, 다른 말로 이제 메타인지가 좀 부족할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력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이런 영상 보면은 아, 공부했다 이렇게 자기 만족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꼭 있잖아요. 공장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뭐 탕탕특공대 같은 게임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 보다가 뭐 아니면 넷플릭스 보다가 자고 다음날 또 불평불만하면서 출근하는 그런 친구 꼭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퇴근 후에 우연히 본 부업에 관한 그런 영상을 보고 제가 자극을 받아서 시작한 케이스예요. 주변에서는 솔직히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 논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의사 변호사가 돼도 월천이 어려운데 이때까지 놀다가 갑자기 무슨 월천을 하겠냐라고, 그런 이제 비아냥거림 같은 거였는데, 그래도 저는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조금은 더 컸기 때문에 계속 도전했고, 결국에 월 1,000만 원을 넘긴 적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벌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버는 거랑 뭐 불리는 거, 지키는 거 다 다른 영역이었어요. 아직 부자가 되기에는, 뭐 성공하기에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아니까 더 노력하게 되네요. 사실은 가끔 다시 게임
웹툰도 하고 웹툰도 보고 뭐 이렇게 나태해지는 저를 보면 뭐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좌절하고 자책을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 거는 아무래도 욕심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벌고 싶고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이 아무래도 계속 도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런 게 어딨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저번 달에 이제 900만 원 정도 번 이제 내역을 보여드리니까 자기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왜 이 부업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이거를 기준을 잡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쉬어야 돼요. 일도 힘든데 부업까지 어려우면은 너무 스트레스고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쉬운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재능 마켓은 어떤 자기의 한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제 재능을 팔 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배워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고,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홍보를 해서 링크 클릭을 유도해서 그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나지만은 그 수익조차도 진짜 2% 3% 뭐 너무 커미션이 작잖아요. 그래서 노력 대비에 너무 수익이 작다 생각해서 제외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편하다는 기준은 좀 하고 싶을 때 바짝 하더라도 힘들 때는 좀 쉬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하지 않으면은 쉬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출이 떨어지고 또 사라지다 보니까 꾸준히 그 채널이나 사이트를 키워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외를 했고, 사실 그렇게 만들더라도 수익이 날지는 확신이 안 서니까 결국에는 안 하게 됐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경험한 게 이제 있다 보니까 2권 정도 쓰고 팔기는 좀 팔았는데 더 이상 이제 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계를 느껴서 돈이 되는 분야에 대한 글쓰기가 이제 소재가 없더라고요. 코인,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쓰면은 팔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너무 좀 야매로 하는 것 같아서 그걸 하진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빠르게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돼야 이게 재미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잘 됐을 때 수익이 나니까 조금 반대됐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돈은 빠르게 들어오지만 진정한 수익이 날 만큼 그런 많은 미션은 없었어요. 진짜 용돈벌이 정도 할 수 있었고,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물건만 팔리면 바로 돈을 벌기는 하는데 쿠팡보다 네이버가 더 정산이 빠르고 판매자 입장에서 네이버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서 쿠팡보다 저는 쿠팡은 결국 하진 않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하나만 하기 시작했거든요. 결론은 이제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했어요. 이게 쉬운 이유는 사실 물건 등록하고 뭐 팔리면은 팔고 정산 받고 문제가 있으면 CS 처리하는 그런 과정은 뭐 10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진짜 간단한 건데, 진짜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은 조직 생활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스스로 의지를 갖고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아무래도 책임감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꾸준히 하지 않아도 물건을 열정적으로 몇 개라도 등록을 했다면 폐업하는 날까지 그 물건들이 팔리긴 하니까 그래도 수익이 생기는 거고, 힘들다면은 좀 쉬더라도 괜찮고 다음에 또 체력이 될 때 물건을 또 올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물건이 쌓여가면서 수익도 느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좋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제가 샤오미 제품을 중국에서 이제 싸니까
한번 많이 올려봤던 적이 있는데 순식간에 카드 한도만큼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건을 급하게 내리고 막 배송도 이제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빨리 오는 거는 이틀 만에도 올 때도 있는데 2, 3주 걸려버리면 CS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은 이제 순환 가능한 정도로 운용을 해야 이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고, 실제로 그 이상으로 너무 잘 돼버리면 오히려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배웠고, 중국 물건이 싸다고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 배송도 조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CS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에는 저는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조금 더 남지만 그래도 해외 구매 대행이나 해외 배송 상품은 그 뒤로는 하진 않아요. 국내 도매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번에 설에 집에 갔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데 스토어가 너무 방치되어 있고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가지 노하우 같은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드렸더니 진짜 고맙다고, 몰라서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쇼핑몰 대표님들이랑 연락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는데 가정주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초보시기도 하고 잘 몰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열심히 하는 거는 진짜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방법을 잘 모르니까 수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공부를 한다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가정주부나 직장인이 공부를 한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가다가 월급이 좀 세기도 하고 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공부도 해서 비교적 빠르게 이렇게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서 퇴근 후에 한두 시간 정도 겨우겨우 한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월급만큼은 벌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의 영상들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찍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에는 제가 또 더 구체적인 스마트 스토어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